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변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대북 지원은 없고 지금까지 온종주의적 대북 정책은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더 이상 지금의 북한을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우리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지만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레짐 체인지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김씨 왕조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남북관계는 치킨게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새해 새 차를 갖고 싶다면, 새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갖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오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께 100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2015년 생산 차량 한정.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말이에요. 사실 자동차 모는 건 부담이 많이 좀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유가게.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같은 주요 산유국 4개국이 산유량 동결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유가 떨어지는 걸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리터당 1,3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죠. 예.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러시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이 4개국 석유 및 그 에너지 장관들 예. 어제 그 카타르 도하에서 만났습니다. 산유량 동결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조건부 합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그 오페크, 즉 석유 수출기구 그 맹주이자 미국의 그 셰일가스 견제를 위해서 그 유가 하락을 이끌어왔던 사우디아라비아 더 이상 그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예. 판단한 것 같죠. 일단 산유량 동결에 이제 그 동의했는데 역시 그 유가 하락으로 그 지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이 이제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산유량을 일단 지난달 수준으로 좀 유지하자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함에 따라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합의는 사실은 그 다른 산유국들도 그 동결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그 이란이나 그 이라크가 증산한다거나 하면 합의 이행 사실 그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지난달 그 국제 제재가 그 해제돼 석유 증산에 나선 그 이란은 이 제재 이전 수준까지 그 생산량을 올려야 그때 가서 뭐 동결이든 감산이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그 동결 합의에 그 동참할지 좀 의문인데요. 예. 어제 그 북해산 브렌트유 4개 산유국 그 동결 소식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 별당 35.5달러까지 이제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장 후반에 다시 그 33달러 후반까지 그 주저앉았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어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핵심 쟁점으로 등장을 했는데 뭐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네, 2년 8개월 만에 그 전략대화였죠. 그 예. 이제 특히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가 이제 한중 간에 그 현안이 되고 있는데 임성남 외교부 그 1차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측의 설명에 중국 측은 중국의 이익과 관심에 대한 존중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장혜수의 그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좀 직설화법으로 말을 했고요. 또 그 관련 측, 즉 한국과 미국이 그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4차 핵실험 등에 대해서도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중국은 이 대화와 그 협상을 통한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와는 그 상당한 좀 온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중국 측이 먼저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드의 당위성을 떠나서 사드의 문제는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 중국이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새누리당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공천 방식을 놓고서 제가 얼마 전에 이한구 의원이랑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한구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의 갈등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그 공천이 결정사항이라면서 전체 지역구의 그 20% 최대 그 51곳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 발끈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그 오후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과 그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 예. 공천 룰을 벗어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아하.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했다고 그러죠. 예. 또 그 이한구 위원장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다고 하니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만 이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왜 그 명망가들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뭐 어디 출마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예비 후보들 당협위원장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긴장하죠. 반발을 하고 있고 크게는 이제 비박과 친박 이렇게 나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어제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네, 원서 새누리당은 접수 마감입니다. 네, 현역을 포함해서 9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평균 3.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때는 그 3.97대 1을 보였다고 하죠. 약간 낮아진 거고요. 네. 예, 그 당 공천관리위원회 20일부터 후보자 면접, 자격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 4일부터 이제 그 지역별 경선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온라인으로 그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37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평균 1.51대 1, 19대 총선 때 그 2.91대 1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경쟁률이 낮다. 이거는 일단은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분당 영향이 있고. 분당.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이제 일산이 뭐, 아니라 분당.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당이 당내 사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김한결 상임선대위원장이 그 2주째 그 당사에 나오지 않고 있죠. 예. 또 그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어제 그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입당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 예. 이런 일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죠. 지금 김이 다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했고. 예. 이상돈 명예교수는 특히 그 최근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그 국민의당 발언 등이 그 당초 자신이 생각했던 제3지대 정당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도 했는데 정동현 전 의원이 합류할 경우에 자신은 그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죠. 이 국민의당 그 공천심사위원장이 그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이 자신은 이 공심위원장직을 수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제3자를 통해서 간접 부인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국민의당 저희 진로가 참 하나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전 대표께서 신율의 시사탕탕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다 끝난 건 줄 알았더니 뭐 본인은 수락을 하지 않았다.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되게 궁금해요. 수락을 했다가 지금 와서 마음을 바뀌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했던 건지. 거예요. 이분 꼬장꼬장한 분인데 이게 안 했을 확률이 높죠. 아, 그런가요? 한 분은 안 보이시고 한 분은 수락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참 여기도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시죠.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회 연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서 이게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서 국회에 가서 대국민 연설한 게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안 뭐 이런 거는 좀 있었지만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하셨던 국회 연설은 뭐 개원식이나 예산안 시정 연설 빼고는 예. 국정 현안에 대한 연설로서는 11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위중함을 일단은 국회와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담화로 발표를 하실 수 있는데도 국회에 나오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여야 없이 함께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형식 자체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박 대통령,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결국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스스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시인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것은 그렇게 저는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결국은 저희가 외통위에서도 홍영표 장관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은 임금으로 지급된 돈의 일부가 70%가 39호실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단 개연성은 있다는 거죠. 예. 그 개연성을 전제로 한 상황 속에서 지속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것이지 확실하다는 그렇죠. 얘기는 아니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 근데 지금 레짐 체인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통일을 우리가 계속 역대 정권에서 계속 기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햇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유화 정책을 썼던 거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나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강경하면서도 신뢰 정책을 바탕을 둬서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해왔는데 예. 북한은 변한 게 없어요. 예. 과거에 유화 정책을 쓸 때나 지금 강경 정책을 쓸 때나 마이웨이를 해왔던 거죠. 갈 길 가는 거죠. 네,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계속 핵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드디어 실험을 하게 됐고 또 그거도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무모한 행동들을 지속해왔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의 예. 심각성에 대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다 하는 것을 어제 설명을 하셨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북 정책을 가지고는 북한의 불장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는 강한 압박 조치에 의해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권 교체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압박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짐 체인지가 일반 민주국가에선 정권 교체인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씨 왕조의 붕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강력한 그렇다면 더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1차, 2차, 3차 핵실험을 할 때에도 제재는 계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제재라고 하면 그 제재를 받은 당사자는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예. 전혀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평양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평양의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차단을 해내지 못했던 거다. 예. 그것은 개성공단,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개성공단 그 자체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부터 그 아주 단호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공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고는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 공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압박을 더 구체적으로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다. 특히 이제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각 시도별로 3석 정도는 우선 추천제, 그 전략 공천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김무성 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른 룰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당헌 당규는 일단 상향식 공천입니다. 예. 그 상향식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한구 관리위원장의 고민은 그 어떤 새로운 인물의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 예. 그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당헌 당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그 공천 때마다 그 이 전략 공천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천 학살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를 왜곡시켜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뭐 상향식 공천이 뭐 완벽한 제도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개혁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안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더 낫다라고 하면 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지금의 정치 현상, 오로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이러한 왜곡된 정치를 바꾼다라고 하면 감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서울에 예를 들면 수십 개의 지역구 중에 세석하는 것도 상향식 공천의 어떤 근본적 취지를 흔드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 세네석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 70% 30%를 100%도 할 수가 있고 예. 또 지금 뭐 관리위원회에서 현격하게 문제가 있는 후보가 나왔다. 2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우선 추천제가 가능하겠죠. 예. 그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은.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몇 석 이상은 이렇게 그 우선 추천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혹시 그 TK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왜 유승민 의원을 전부 기준으로 놓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 뭐 여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놓고 가면 갈수록
유승민 의원은 강해지고 더 여론을 그쪽으로 업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진박이니 뭐니 이러한 발언들은 저는 삼가해뒀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필요한 이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에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되는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 요정 김유리가 전하는 하루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있지 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 뉴스였습니다. 안녕.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한강과 호수공원은 한눈에, 예정된 GTX 킨텍스역은 한 걸음에, 쇼핑, 문화, 교육은 한 번에. 이 모두를 1km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곳.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함께합니다. 홍삼 연탄? 무슨 이름이 연탄이야? 연탄! 연한 탄산이 들어가서 먹는 거지. 연탄! 당연 홍삼 드링크인데. 불도 붙어? 연탄! 마시면 힘이 활활. 야, 어마어마하다 홍삼 연탄. 연한 탄산 홍삼 드링크 홍삼 연탄.
연탄, 감탄.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 앞서 일부에서 들어봤고요. 자, 이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육자회담 수석대표로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어제 연설 시간 관계상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북 정책 기조 변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조가 변한 것이죠.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이제 포기하신 거니까요. 예. 북한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압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그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먼 그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는 대화에 또는 협력에 그런 청구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도발에 의한 것인 상황에서 이러한 강경한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레짐 체인지까지 했어요. 그죠?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게 결국은 김씨 왕조의 붕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간 온종주의적 대북 정책을 폈는데 북한은 계속 마이웨이를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이제 방향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누구나 얘기를 할 테고 그러겠죠. 네. 저렇게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계속 화해나 협력을 주장하기는 설당이 별로 없는 거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할 수 있다는 것과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다. 예.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명이냐. 예. 아니면 저렇게 되면 레짐 체인지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정책 방향도 달라야 되고요. 예. 네,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에 있어서의 전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유엔 안보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은 차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 또는 그 증거가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은.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걸 사실상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이수혁 위원장께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 하실 때요. 예. 실제로 그 정부 내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신 건데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북한한테 주는 자금이 그쪽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초대 수석 대표를 2년 할 때는 이제 개성공단이 막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이제 의화가 유입돼서 그 의화를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총체적인 일종의 바스켓 개념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든 의화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은 WMD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에 사용됐었을 때고 또 일부는 또 여러 사치폰도 샀을 때고 또 일부는 또 산업 시설에도 사용됐었을 때고 또 국민의 그 경제를 위해서도 사용됐었을 때고 바스켓 개념일 텐데 꼭 개성공단이 것만 사용해서 핵을 개발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는 의화를 차단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의화를 차단하는데 그 일부라도 우리가 기여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성공단의 돈이 다 핵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돈들은 그러면은 뭐 했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식량을 제공할 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게 군대에 이용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 쌀이라는 게 모아가지고 군대도 쓸 테고 아동한테도 쓸 테고 벽지에도 쓸 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만 가지고 뭐를 했다. 그것은 좀 그렇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유입되는 의화를 전부 차단하는데 우리도 일부 들어가는 돈을 차단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막 꼬리표 달린 돈같이 해석이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자,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서 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뭐죠? 아니죠. 그것은 일단은 그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개성공단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하고 지금 정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성공단 통해서 달러를 제공을 하면서 왜 중국 보고만 그렇게 얘기를 차단하라고 하느냐 해서 우리도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은 뒤집어 보면요.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안보리 결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안보리 결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핵과 관련된 예산 그 비용 문제는 일부에서 그 의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 차단을 한다는 게 안보리의 결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들어온 실익은 뭘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익 문제를 떠나서 당위론적으로만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곧 안보리 위반 아니냐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또 하고 지적을 해야 되겠죠. 끝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북풍 음모론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풍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글쎄 저도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그게 꼭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남남 갈등의 문제를 이제 뒤집어서 북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나 야나 공이 다른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 시작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를 정치적 소지를 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